지금 법적으로 이제 또 내란당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마약 수사 외압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지시할 일인가요? 백혜룡 경정이 무슨 뭐 사건 내용을 잘 아니까 수사팀에서 수사하면 된다고요? 두 사람이 의혹 제기자인데 의혹 제기자가 수사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대장동 비리는 유동규한테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수사 관련돼서는 김성태가 수사관 하면 되는 거고, 경기도 법카 유형 사건은 조명환 씨가 수사팀에 합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마약 외압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오늘 뭐 오전부터 사실 이게 톱뉴스였는데,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인 지휘를 했습니다. 서울경제. 네, 이 대통령이 임은정의 마약 외압 실체적 진실 주문 백혜룡 파견한다라는. 이게 어제가 휴일인데 보도 자료가 이렇게 대통령실 기자단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네, 먼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철저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지. 그러니까 네. 이 추석 연휴 동안 이제 민심 탐문을 많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히 뭐 특검 수사의 어떤 그 미진함에 대해서도 여론이 들어갔겠지만,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이 불만이 대단하고 거기에 비해서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휘합니다, 대통령이. 첫 번째, 네, 이 대통령은 백혜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일단은 요 내용은 대통령의 지휘 방침이 정해진 거고, 구체적인 지휘는 임은정 검사 법무장관, 아.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또 들어가는 것이죠. 요 과정에서 백혜룡 경장 혼자가 아니라 당시 수사팀이 상당히 차출돼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백혜룡 경장 혼자서 수사했던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백경정님이. 마약 전담 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 당시 수사팀이 아마 다시 재결합돼 가지고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진짜 그랬어야지. 우리가 그 헐리우드 뭐 범죄 수사 그 보면 뭐 좌천됐던 수사팀이 다시 딱 복귀해 가지고 막 재수사하고 막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보는데, 통쾌한 장면이죠. 네. 음악도 싹 바뀌면서. 맞아요. 그런 국면이 이제 기대가 되고, 동시에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하여 각종 네.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 철저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일단 수사검사 추가와 독자적 수사, 이게 이제 투 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각에서 사실 검찰 내부나 외부에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 총대를 맡겼는데 좀 아쉽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느냐. 근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한 50명 가까운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에 있는데 지금 차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마다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 사람 딱 불러다가 네가 해 라고 했을 때 쓸만한 선수가 없었다는 게 직접 간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대를 하고 대통령이 보내줬으면 알아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말 못한 어려움, 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 준 거지. 그 수사검사 오케이, 추가해. 그리고 독자적으로 해. 수사 지휘 받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혜룡 경정을 직후에 오마이뉴스가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강서경찰서 파출소입니다.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파출소를? 지구대. 지구대. 자,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만 들어보시죠, 뭐. 그러면 이제 합류하신 다음에 앞으로 수사 방향이나 목표가 좀 곤란하고요. 제가 아직은 얘기할 수 파견돼서 없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인원과 자원이 보충이 된다면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국민 앞에 드러내겠다. 약속한 대로 수사 잘 해내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이번에 합동수사팀에서 어쨌든 수사 합류하게 되셨는데 간단한 자, 요 정도 핵심적인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제 또 내란당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사건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논지를 종편에서 계속 떠들고 있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논리인데, 한국일보. 네,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임은정 백혜룡 콕 집어 지시한 배경은 자, 그러면서 사실 이제 뭐 중도를 표방하지만 한국일보가 상당히 이제 보수화, 극우 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받게 하는 그런 또 기사예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이 수사 지휘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바로 직후에 이렇게 전문적인 법적인 해석을 내놨어요. 일단은 질문이 첫 번째, 백경정이 외압의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수사팀 합류하는 게 가당한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서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지 마약 밀수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세관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고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 마약 밀수를 수사하는데 마약 밀수의 피해자나 피의자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외압의 피해자면 오히려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권장해야지, 수사하라고. 그 외압적인 요소를 제공해 준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외압받은 수사팀을 당사자라고 빼면 무조건 외압을 가하겠지. 그 수사 못하게 하면.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수사하다가 또 외압을 행사해? 그러면 또 이 사람들 빼야 돼. 외압의 피해자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건 전혀 해당 사항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불법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제법 많은 언론들이 받아쓰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주저대고 있는데, 보시면 수사 개시를 해라 말아라, 압수수색을 해라 말아라, 구속을 시켜라 말아라 같은 구체적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그렇죠. 구체적 수사 지휘는 법무장관을 통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죠? 해야 되는데 반면에 네, 수사 부서에 누구를 배치할지 같은 일반적인 지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하라 같은 추상적 지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불법이 아닙니다. 네, 일반적 지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일반적 지휘도 못하면 대통령은 검찰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없이. 행정수반으로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뭐 처리해 주십시오. 뭐 마약 범죄 라고 얘기를 해야 청소년 범죄 열심히 수사하세요. 이런 얘기도 못 하는 거지. 쟤네 논리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구성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의 그렇죠, 지시에 의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삼성 엑스파일 때 검찰이 제가 내부 고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구속하겠다고 다시 달려들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당시에 법무부 최고위층에 있던 분한테 검찰이 구속으로 입장을 가지고 왔길래 절대 안 된다라고 지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지휘를 했으면 특정이 되네. 우리 선배님의 역사는 뭐 이미 다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라. 네, 오래된 일이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법무장관의 역할이고 또 대통령은 일반적인 지휘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제일 골 때리는 선수가 하나 나타났어. 매일경제. 한동훈, 이 대통령 엄정수사 지시에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마약으로 무슨 마약으로 지들을 하려고 그랬어. 지가 했잖아. 자, 이게 마약으로 정치하던 윤석열과 한동훈이 결국은 이태원 참사를 유발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니투데이. 한동훈, 마약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잡아야. 이 대통령 수준에서 한동훈이랑 같이
마약 수사를 정치화했던 장본인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네.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던 바로 하루 이틀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마약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완전 소탕 작전을 벌이겠다는 식의 선포가 있었거든요. 아니 실제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마약 팀이 가서 그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보안에 안전에 그 공백이 생기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정말 내로남불이 심하네요. 저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한동훈 등의 마약의 정치화, 그리고 용산으로의 이전. 청와대의 용산으로 이전. 그 두 개가 크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청와대에 나왔으니까 대통령실 소식을 몇 개 좀 간추려 드릴게요. 연합뉴스. 네, 여당 이스라엘 구금 국민 석방 환영, 정부 외교 노력의 결실. 대통령실에서 추석 연휴 중간에 아주 긴급하게 팀을 소집해가지고 외교부와 원활한 업무 협조, 이스라엘 당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구금된 우리 인권 운동가 김하현 운동 해초님 맞습니다. 라고 이름을 쓰신다는데 이번 석방을 이렇게 이끌어냈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어제 두 번째로 발표한 내용이 사실 있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건 이제 원칙적인 얘기고 이제 지금부터 재밌어요. 네,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네.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사실 이번 그 국감 같은 경우에 그 국감 대상자가 기관이 대상 이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이라고 표현한 거에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일, 그러니까 그 전에 2년 전에 있었던 1년간의 활동, 이번 8개월 정도 되고 지금 3개월 정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전에 1년 동안 조치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상황, 그 다음에 그 지난 8개월 동안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요청 있으면 대응해라. 그리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개선의 계기로 삼아라. 이런 지시를 정확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하게 재미지게 말씀드리면 네.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지 주요 국감 기관이 윤석열 정권이야.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구분하면 오히려 혼동이 돼. 그러니까 지난 8개월 동안의 적폐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런가 하면 이번 3, 4개월에 대해서는 또 여당 입장에서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문제 제기된 건 다 해라 라고 하는 이번 국감의 성격에 대해서 대통령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